성공, 완벽한 가정, 남부러울 것 없는 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남자. 그는 왜 그토록 원했던 완벽한 삶을 버려야 했을까요? 화려한 오피스텔. 한 장의 공황장애 진단서. 버려진 집. 그리고 그가 떠난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라이프백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완벽을 꿈꾸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노태준, 이남일녀중 막내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별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교육감까지 지내고 퇴임하신 아버지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고 병약한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불안과 결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순종적인 형과 누나와 달리 저는 아버지의 말에 대놓고 맞서지는 못했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공부해서 검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관심은 오직 세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성적에 맞춰 억지로 대학에 갔고 의미 없는 전공 공부에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워킹 홀리데이라는 단어를 접했습니다. 호주로 떠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집안 망신이다. 남들처럼 모범적으로 살 생각은 없느냐. 아버지는 제게 단 한 푼의 도움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독립의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낯선 땅으로 향했습니다. 호주에서의 삶은 처절했습니다.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몸이 상할 정도였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자비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보낸 후 저는 강한 생활력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자존감을 얻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명문대 대학원에 편입해 다시 시작해보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별종이라 낙인 찍힌 차가운 시선과 냉소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독하게 언어를 공부했고 외국계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호주에서의 힘든 시간이 거름이 되었는지 저는 독립적인 업무 진행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워커홀릭으로 일에만 매달린 덕분에 저는 빠르게 승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래처를 다니며 일하던 중 우연히 양선영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늘 조용하고 순종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제 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묻거나 침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과 혼자만의 시간을 철저히 분리하며 살았기에 그녀의 그런 태도가 편안했습니다. 퇴근 후 그녀와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함께 드라이브를 하며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과도한 책임감에 지쳐 있었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휴식처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숨쉬게 하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 저는 선영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오랜 꿈이었던 창업을 계획했습니다. 회사에 뼈를 묻어봐야 결국 타인의 성공을 돕는 일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해 제 사업을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창업 준비를 선영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호주에서 얻은 독립심과 자존감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제 능력을 믿었고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있게 창업을 준비하며 선영과의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는 비로소 선영에게 제 창업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만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꼭 성공해서 당신과 우리 가족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선영은 조용히 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이해하고 믿어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저와 잘 통한다고 생각했던 선배와 사사건건. 의견 차이로 다투게 되면서 회사의 앞날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2년여를 버티다 결국 저는 회사를 선배에게 넘기고 재취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무렵 선영의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찾아온 아이였습니다. 저는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실패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제 위치를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다행히 새 회사에서도 저는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했습니다. 전세로 시작했던 집은 20평대, 30평대를 거쳐 40평대로 점점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까지 낳은 선영은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 즉 사회적인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일에만 몰두했고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더 이상 따뜻한 휴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순종적이고 조용하던 선영은 둘째를 낳고 우울증을 겪은 후 화내고 짜증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의 말에 따르지 않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잠깐이라도 틈이 나면 혼자 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선영은 아이들을 데리고 저녁 늦게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것마저도 제가 다시 일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이 유방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노력하면 완벽하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모든 것을 바쳤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을 쉬기도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힘든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두려움에 병원을 찾아가니 공황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선영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를 쉬면서 선영도 돌보고 저 자신도 돌보며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영의 반응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당신은 왜 늘 당신만 생각해요? 선영은 아픈 자신에게 한없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매일 치료비와 생활비를 운운하며 다시 취업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저의 상태를 이야기했지만 선영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선영을 돕기 위해 집에 드나들던 저가 식구들 역시 가장이라면 꾹 참고 이겨내야지라며 저에게 현실적인 조언만 늘어놓았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병이라 해서 제 고통을 가볍게 보는 듯한 태도에 저는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마 선영의 암 보험금에 손댈 수는 없어 힘들게 마련한 집을 줄여 이사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아픈 선영에게 제가 무능하게 보일까 두려워 상의하지 않고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팔고 선영의 친정 근처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이젠 좀 여유가 생기고 선영도 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선영에게서 돌아온 말은 별거와 이혼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따로 지내다 이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실패자로 보여지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제가 머물 작은 오피스텔을 얻고 나가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선영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을 다 옮긴 후 저는 선영에게 제가 나가 지낼 테니 아이들과 이 집에서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모님과 처가 식구들의 연락이 빗발쳤지만 저는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선영과도 전화로만 제 거취를 알리고 생활비는 걱정 말라고 말한 후 다시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며 예전에 저와 거래하던 거래처에 임시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이 덜해지니 공황장애의 증상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일도 버틸만해졌습니다. 좁은 오피스텔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했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보고 싶긴 했지만 제가 다시 성공해서 돌아가면 선영과 아이들 모두 저를 이해해 주리라 확신했습니다. 선영의 계속된 전화도 점점 줄어들더니 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성공해서 돌아가자. 예전처럼 멋지게 성공하면 선영과 아이들도 날 이해하고 반겨줄 거야. 그때까지만 버티자. 그렇게 5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임시직이었던 회사에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월급도 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공이라 하기엔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만나던 아이들은 이제 1년에 두세 번 만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제가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집을 비우고 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선영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고 항암 치료는 끝냈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조잘조잘 떠들던 아이들은 제가 와도 방에서 나오지 않거나 원망 섞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아빠, 왜 우리는 아빠가 없어? 엄마가 아빠를 쫓아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아이들이 제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상처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제가 아직 성공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전만큼 성공해서 돌아가면 아이들도 선영도 다 이해하고 받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삶의 모든 불행이 실패 때문이라고 믿고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으로부터 법원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 완벽한 가정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내분은 양육권 포기를 조건으로 이혼을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양육비는 포기하는 대신 이혼만 해달라고요. 변호사의 말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존재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선영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저는 선영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기록, 암투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에게 보냈던 아빠가 보고 싶다는 메시지들을 모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선영을 돕기 위해 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옹호했습니다. 그녀의 회사 사장, 아이들의 학교 선생님, 심지어 항암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까지 모두 선영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증언했습니다. 선영 씨는 항암 치료 중에도 단 한 번도 아이들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선영이 어머님은 모범적인 부모입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매우 따릅니다. 저는 그들의 증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집을 떠난 후 선영과 아이들이 겪었던 고통, 제가 보낸 불규칙한 생활비,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가 했던 말들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법정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명확히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양육권을 잃었고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문을 나서며 저는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걸까요? 완벽한 성공, 완벽한 가정, 그것을 위해 저는 저 자신과 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성공에 집착했습니다. 실패는 곧 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병든 아내를 외면했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성공만이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혼자입니다. 좁은 오피스텔에서 여전히 완벽한 가족을 꿈꾸며 살았던 지난 날을 후회합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는 저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직시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완벽한 삶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제가 놓쳐버린 것은 성공이 아니라 바로 가족이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바쳐 쫓는 그 완벽의 끝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노태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성공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가치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맞잡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희 라이프백 스토리는 다음에도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라이프백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